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중입니다. 현재 5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를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종가 17,700원으로 거래량은 무려 8,290만 주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상승과 함께 나온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는데, 자, 오늘 차트 보시면서 왜 상한가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춘 걸까 의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오늘 마감 가격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다가올 수요일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지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공시입니다. 투자 경고 재지정 요건 3가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3가지 중 가장 까다로운 이 3번 항목, 즉 T-2일인 4월 29일의 종가 15,070원 대비 40% 상승이라는 가격을 계산해 보면 무려 21,098원입니다. 즉 오늘 주가가 2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어도 투자 경고는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 어떻게 됐나요? 기어코 1번 항목의 기준가인 4월 10일의 종가 17,770원보다 딱 70원이 낮은 17,700원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재지정은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만 발동이 되는데, 세력은 21,098원이라는 이 넉넉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번 항목의 가격대인 17,770원마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투자 경고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력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올렸을까요? 바로 지난 3월에 들려왔던 소식인 우리 대한광통신의 자회사 TFO 네트워크스의 미국 인캡 인수 소송이 서로 간의 합의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법원의 공식 자료를 우리가 또 확인해보게 되면은 5월 3일 10시 10분 기준으로 이 민사소송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한광통신은 아무런 법적 걸림돌 없이 미국 현지 광섬유 생산 기지를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 현지 공장이라는 이 필승카드는 국내 어떤 광통신주도 가질 수 없는 우리 대한광통신만의 압도적 우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 오늘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정식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내일 휴장 기간이나 모레 수요일 아침에 정식적으로 이 기사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투자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대한광통신은 오늘 상승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고점인 22,000원을 뚫어내는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재료의 크기를 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피지컬 AI를 선포하고 데이터 센터 내부를 연결할 광섬유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미국 현지에 탄탄한 생산 거점을 확보해냈다는 건 대한광통신이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됐다는 뜻입니다. 정식 보도가 나가는 날은 시초가가 상한가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번 소송 종결은 기업의 가치를 뿌리째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대한광통신은 주가 급등으로 모든 이동평균선을 발 아래로 두는 강력한 돌파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고가 18,200원을 찍으며 상단 매물을 한번 훑었기 때문에 재지정 위험까지 사라진 이 수요일 개장 시 호가창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 전략은 확고한데요. 자, 오늘 투자 경고 재지정을 완벽히 피해내기 때문에 수요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분들은 지난번에 막혔던 이 16,500원의 지지 여부만 체크하면서 이 상승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수요일 아침 시초가 이후 투자 경고 재지정 1번의 가격인 이 17,770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타이밍을 노리세요. 세력이 족쇄를 스스로 풀어냈다는 건 이제 22,000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진짜 고수들만 아는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대한광통신 주가가 18,200원을 찍고 살짝 밀리면서 17,700원으로 이렇게 종가를 정확히 맞출 때 프로그램 매매 상황 확인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자, 이걸 보게 되면 다들 상승에 좋아만 하고 있을 때 진짜들은 이 창구 뒤에서 벌어지는 이 인위적인 종가 관리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은 약 64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는데요. 자, 오늘 이 프로그램 매수의 의도를 전혀 모르셨다거나 혹은 수요일에 주가가 22,000원 근처까지 다시금 이렇게 강하게 치솟을 때 이걸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사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010
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자, 여기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투자경고 제지전 공시와 이번 소송 종결 호재를 이용해 이 세력들이 노리는 진짜 타이밍을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맞죠? 뭐죠?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 있죠. 이 골판지 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다가올 수요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 기기에 연관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큰 리스크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